검은 국화향이 코끝을 스치며 무거운 침묵이 장례식장을 감쌌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나자 텅 빈 의자들 사이로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47세 해리는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투명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 공허를 태웠다. 25해.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세월이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갔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남편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목을 조였다. 그때였다. 선생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들려왔다. 해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완전히 성숙한 남자의 실루엣.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기억 속에 그 소년을 담고 있었다. 민우야. 해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이제는 30을 앞둔 어엿한 남자가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단순한 조문의 예의가 아닌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이었다. 민우는 조용히 다가와 빈잔의 소주를 따랐다. 그의 손목에서 풍기는 은은한 남성 향수가 코끝을 스쳤다. 해리는 무의식 중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민우의 손끝이 해리의 손등을 스쳤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그 작은 접촉에서 시작된 파문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들 사이의 공간만은 묘하게 따뜻했다. 해리는 민우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자석처럼 그녀를 끌어당겼다. 10여 년 전 교실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과는 달랐다. 이제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남편이 떠난 집은 박물관처럼 조용했다. 모든 가구가 제자리에 있었지만 생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해리는 넓은 거실 소파에 몸을 맡기고 맥주캔을 들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딸 유미는 법대 4학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가끔 주말에만 얼굴을 비췄다. 24살의 딸은 이제 독립적인 어른이었고 엄마의 외로움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해리는 TV를 켜놨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어도 그 웃음소리는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쓰라렸다. 초인종 소리에 해리가 움찔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다.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품격 있어 보였다. 셔츠 소매를 팔뚝까지 걷어올린 모습에서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겼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우야, 어쩐 일이니? 그냥 혼자 계실까봐 걱정됐어요. 해리는 민우를 거실로 안내했다. 소파에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해리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깊은 피로와 슬픔이 눈가에 어려 있었다. 커피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해리는 민우를 힐끗 바라봤다. 예전에 앳된 고등학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는 완전히 성숙한 남자의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넓은 어깨, 단단해 보이는 가슴, 그리고 깊어진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해리는 무의식 중에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커피를 내렸다.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변호사 일은 어때?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작년에 개업했거든요.
대단하구나. 항상 똑똑했으니까. 민우는 커피잔을 받으며 해리의 손끝에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해리의 심장이 빨라졌다. 마치 뜨거운 물방울이 차가운 피부에 떨어진 것처럼 그 작은 접촉이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해리의 마음이 무너졌다. 괜찮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밤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깊은 외로움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괜찮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우는 조용히 일어나 해리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 은은한 체온이 전해졌다. 울어도 돼요, 선생님. 민우의 넓은 가슴팍에 얼굴을 묻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남편을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쏟아졌다. 민우는 말없이 해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힘이 있었다. 손바닥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해리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제자였던 그 아이에게서 이런 위로를 받는다는 게 이상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었다. 선생님, 민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귓가에 닿는 그의 숨결이 뜨거웠다. 해리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우의 손이 해리의 뺨에 닿았다.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그의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다. 해리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다. 해리는 민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서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고 그 온기가 피부를 통해 몸속 깊숙이 스며들어왔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위험할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민우의 입술이 해리의 이마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일주일이 흘렀다. 해리는 민우와의 그날을 계속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마지막에 느꼈던 그 위험한 긴장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한 것 같았다. 비가 내리던 목요일 밤 핸드폰이 울렸다. 선생님, 지금 시간 되세요? 민우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고 무거워진 음성에서 무언가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응? 왜? 예전에 함께 갔던 그 카페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해리의 심장이 빨라졌다. 예전에 함께 갔던 카페. 민우가 고3이던 시절 진로 상담을 하며 갔던 그 작은 카페.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기억해. 8시에 보자. 답장을 보내고 나서 해리는 거울 앞에 섰다. 47세의 자신을 바라봤다. 세월의 흔적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여자로서의 매력이 남아 있었다. 무의식 중에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턱선이 더 단단해졌고 어깨는 더 넓어졌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민우가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그의 손이 해리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 마치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전신을 관통했다. 해리는 숨을 멈췄다. 와인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 민우가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다. 붉은 와인이 잔에 부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선생님을 다시 만난 날이요. 와인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붉은 와인이 목으로 넘어가자 몸속이 달아올랐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지금의 기분과 닮아 있었다. 해리는 민우를 바라봤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춤을 췄다. 민우야, 너는 왜 아직 결혼 안 했니? 결혼요? 민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와인잔을 돌리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셔서요. 해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누구인데? 민우가 해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다.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세요. 해리는 숨이 막혔다. 와인잔을 든 손이 떨렸다. 밖에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카페 창문에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함께 춤을 췄다. 이제 가볼까요? 민우가 계산을 마치고 일어났다. 밖에 나서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민우가 우산을 펼쳤지만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작았다. 어깨가 닿고 체온이 전해졌다. 해리는 민우의 팔에 자신의 팔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제가 태워드릴게요. 민우의 차는 아담한 세단이었다. 좁은 공간에 둘만 있으니 숨이 막혔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민우의 몸에서 풍기는 남성적인 향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선생님, 민우가 해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해리는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 왜요? 너는 내 제자였잖아. 그건 옛날 이야기죠. 이제 저는 어른이고 선생님은 아줌마야.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 순간 민우가 해리의 뺨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의 감촉. 해리는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굳어버렸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민우의 입술이 뺨에서 입가로 그리고 목덜미로 이어졌다. 집에 가요, 선생님. 민우의 집이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해리는 대답 대신 민우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거친 턱수염이 손바닥에 닿았다. 민우가 해리의 손목을 잡고 입술에 가져다 댔다. 손목 안쪽의 얇은 피부에 그의 입술이 닿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민우의 손이 해리의 허리를 감쌌다.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다. 가슴이 가슴에 닿고 숨결이 뒤섞였다. 해리는 민우의 셔츠에 손을 올렸다. 천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뜨거웠다. 첫 번째 단추가 풀렸다. 그 다음 또 그 다음. 민우의 넓은 가슴이 드러났다. 해리의 손끝이 그의 심장 위에 닿자 빠르게 뛰는 맥박이 전해졌다. 민우도 조심스럽게 해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더 간절하게. 서로의 숨결이 뒤섞이며 모든 경계가 사라졌다.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심장 박동만이 어둠을 채웠다. 민우의 손이 해리의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그의 손길에 해리는 몸을 떨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하나가 되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의 만남이었다. 죄책감과 열망이 뒤섞인 채로 서로를 부르는 이름들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해리는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교차하며 마음을 어지럽혔다. 남편의 49제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민우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은 지울 수 없을 만큼 선명했다.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체온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토요일 저녁 민우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하얀 장미였다. 선생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같이 드실래요?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좋은 곳이었다. 민우는 변호사로서 제법 성공한 모양이었다. 너무 비싼 곳에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다. 해리는 민우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간절했다. 마치 오랜 시간 참아온 무언가를 토해내려는 듯했다. 선생님, 응? 민우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봤다. 촛불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제 첫사랑이 누군지 아세요? 해리의 손이 떨렸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요동쳤다. 누구? 선생님이에요. 짧고 명확한 대답. 해리는 숨이 막혔다. 와인잔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민우야.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선생님만 생각했어요. 대학 가서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봐도 자꾸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쓸 때의 뒷모습,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의 미소, 상담실에서 진로 이야기를 할 때 진지한 표정. 모든 게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건 착각이야.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착각이 아니에요. 민우가 테이블 너머로 해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해리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제 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마음을요. 해리는 말문이 막혔다. 첫사랑? 자신이? 그동안 민우가 품어온 감정의 깊이를 전혀 몰랐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 연애도 했을 텐데. 했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 손을 잡아도 키스를 해도 선생님만큼 설레지 않았어요. 민우의 엄지손가락이 해리의 손등을 원을 그리며 어루만졌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해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선생님도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함께였다. 이번에는 해리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죄책감이 더 컸지만 동시에 더 간절했다. 침실로 들어서며 해리는 잠깐 주춤했다. 남편의 사진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민우가 그것을 보고 조용히 사진을 엎어놓았다. 오늘 밤만은 우리만 있어요. 민우가 해리를 안았을 때 해리는 울었다. 왜 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 집에서. 민우가 해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해리의 뺨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사랑하는데 왜 안 돼요? 사랑? 네. 사랑이에요, 선생님. 제가 평생 간직해온 사랑이에요. 그 말에 해리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민우에 대한 감정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에 몸을 맡겼다. 2달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됐다. 일주일에 2~3번 민우는 해리를 찾았다.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해리의 집에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시간들이었다. 해리는 죄책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민우와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느꼈지만 혼자 남겨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다. 특히 남편의 사진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민우와의 시간들은 너무나 달콤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 그의 시선 하나하나가 해리를 다른 세계로 이끌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우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다. 침대에서 해리를 안고 누워 있으면서였다. 선생님, 저와 함께 살지 않을래요? 해리는 민우의 가슴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럴 수는 없어. 왜요? 우리는 너무 달라. 나이도 다르고, 내게는 딸도 있고, 유민이는 이미 다 컸잖아요. 곧 졸업하면 독립할 거고. 유민, 민우와 비슷한 나이의 딸. 만약 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리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민우야,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요? 해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낙엽을 비추고 있었다. 민우의 체온이 여전히 등에 남아 있었다. 이런 관계가 오래 갈 수는 없어. 너는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나이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민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뒤에서 해리를 안았다. 그의 맨 가슴이 해리의 등에 닿았다.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민우의 팔이 해리의 허리를 더 꽉 감쌌다. 그의 입술이 해리의 목덜미에 닿았다. 해리는 몸을 떨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돼. 너 같은 남자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싫어요. 선생님이 아니면 민우야. 해리가 돌아서서 민우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속눈썹에 매달린 눈물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 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이 사랑이 어떻게 끝날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해리를 더 꽉 안았다.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았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더욱 뜨겁게 서로를 느꼈다. 민우의 손이 해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 해리는 그 감촉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다. 침실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였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튀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인 줄 알기에 더욱 애절했다. 민우의 입술이 해리의 어깨에, 목에, 얼굴에 끝없이 이어졌다. 사랑해요, 선생님.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해리가 사랑한다고 말했다.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해리의 뺨에 떨어졌다. 그럼 왜 떠나려고 해요? 사랑하니까 놓아주는 거야. 민우의 손이 해리의 얼굴을 감쌌다. 두 손바닥 사이에 해리의 얼굴이 완전히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들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얽힌 두 몸을 은은하게 비췄다. 다음 날 아침 해리는 혼자 남편의 무덤을 찾았다. 마지막 결심을 하기 위해서였다. 무덤 앞에 놓인 국화꽃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해리는 새 꽃으로 바꿔주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정리할게.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다. 가을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우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올 줄 알았어요. 민우가 다가와 해리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묵념했다.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해리가 민우를 바라봤다. 그의 옆 얼굴이 쓸쓸해 보였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저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걸. 민우야, 괜찮아요.
이해해요. 민우가 해리를 마지막으로 안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품이었다. 해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바람이 낙엽을 날렸다. 이제 놓아드릴게요. 민우가 해리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의 감촉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 불꽃은 오래 머물면 제가 될 뿐이야. 해리의 말에 민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민우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해리는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넓은 어깨가 점점 작아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2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 유민이 집에 와서 말했다. 엄마, 민우 오빠 결혼한대요. 민우? 네, 법대 선배요. 초대장 왔어요. 해리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우의 결혼.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복잡했다.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오빠가 엄마한테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해리는 한참을 망설였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결혼식장은 화려했다. 봄꽃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서 민우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여전히 멋있었다. 신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해리보다는 젊지만 민우와는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적당한 여성이었다. 하객석에 앉아있던 해리와 민우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민우의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 뒤에 숨은 복잡한 감정을 해리만이 읽을 수 있었다. 식이 끝난 후 신랑 신부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민우가 해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축하해. 고맙습니다. 신부가 민우의 팔을 끼며 다가왔다. 행복한 미소를 지고 있었다. 여보,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해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민우가 자신 이야기를 했다니.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신부가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가자 민우와 해리가 잠깐 둘만 남았다. 선생님, 행복해 보이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다행이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결혼식장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들만의 고요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그럴게. 민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2년 전 무덤가에서의 마지막 포옹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새 출발이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해리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다. 남편의 3주기였다. 해리는 혼자 성묘를 마치고 무덤 근처 작은 찻집에 들렀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였다.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에 해리가 고개를 들었다. 민우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다. 3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민우야, 어쩐 일이니?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매년 이맘때 오거든요. 그렇구나. 민우가 조심스럽게 해리 맞은편에 앉았다. 3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결혼 생활은 어떠니? 좋아요. 아이도 생겼고요. 그래, 축하해. 고맙습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예전처럼 무겁거나 아프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다행이에요. 유민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
다음 달에. 축하드려요. 좋은 사람인가 봐요. 응, 착한 애야.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설 때 계산서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다.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결국 해리가 계산을 마쳤다. 찻집을 나서며 민우가 해리와 나란히 걸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촉촉했다. 선생님, 응? 민우가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해리의 손을 살짝 잡았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여전히 그 옛날의 느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작은 파문이 일었다가 사라졌다. 후회. 안 해요. 나도. 두 사람은 웃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아픔은 없었다. 그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너도 잘 살아. 민우가 걸어가는 모습을 해리는 바라봤다. 이번에는 아쉽지 않았다. 그저 고마웠다.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집에 돌아온 해리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비는 그쳤고 석양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오늘 민우를 만났다. 행복해 보였다. 나도 이제 정말 괜찮다.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이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만큼 진실했다. 그의 손길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던 순간들, 그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지던 밤들. 모든 것이 꿈처럼 아름다웠다. 어떤 사랑은 가질 수 없어서 더 아름다운 법이다. 우리의 사랑이 그랬다. 짧았지만 완전했고 금지되어 있었지만 순수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내 삶의 끝자락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해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았다. 그 사랑의 기억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금지된 사랑은 불꽃같이 뜨겁게 타오르다 사라졌지만 그 온기는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다. 어떤 사랑은 소유할 수 없기에 더 깊고 짧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법이다. 해리와 민우의 사랑이 그랬다. 세월이 흘러도 색바래지지 않는 생애의 가장 뜨거운 순간으로 기억될 사랑이었다. 그들의 손끝에 남은 그 떨림은 마지막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행복한 일만 생기길 기원합니다.